매주 금요일 밤 11시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뒤편에는 기이한 줄이 길게 들어섭니다. 주변에 화려한 클럽이나 헌팅포차 앞이 아닙니다.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과 백팩을 맨 20대들이 건물 계단 아래 좁은 골목까지 빽빽하게 서 있는 곳. 간판불이 깜빡이는 40년 된 지하 대중목욕탕의 입구입니다. 밤 11시 반이 되면 이 허름한 목욕탕 카운터에는 야간 입장 마감이라는 안내판이 걸립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손님이 없어 폐업을 고민하던 이 낡은 동네 사우나가 지금 강남에서 가장 들어가기 힘든 오픈런 성지가 된 것입니다. 이들이 주말밤마다 강남 한복판에서 술잔을 내려놓고 이 지하 계단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기묘한 현상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카메라를 들고 줄 뒤에 서봤습니다. 카운터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내고 들어간 이 젊은이들의 첫 번째 행동부터가 예상을 완전히 빗나갑니다. 옷을 갈아입는 탈의실안 29살 직장인 이준혁 씨가 사물함 앞에 섭니다. 보통의 손님들이라면 서둘러 옷을 벗고 탕으로 향하겠지만 준혁 씨를 포함한 요즘 젊은 손물들은 옷을 벗기 전에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듭니다. 그리고 그것의 전원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화면이 까맣게 꺼지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사물함 가장 깊숙한 안쪽에 집어넣고 무거운 철제 문을 쾅 잠가버립니다. 주말이 시작되는 금요일 밤 강남 한복판에서 자신의 모든 소통 창구를 스스로 완벽하게 격리하는 풍경. 처음에는 단순히 주말 동안 회사 연락을 받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거부 몸짓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목욕탕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자 이들의 목적은 탕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 젊은 손님들은 따뜻한 온탕이나 냉탕, 심지어 샤워기조차 거치지 않고 일제히 한 곳을 향해 직진합니다. 이들이 단체로 문을 열고 거침없이 들어가는 곳은 섭씨 90도가 넘는 가마솥 같은 사우나 도크 아닙니다. 좁고 답답한 황토방 안에 이준혁 씨를 비롯한 20대 대여섯 명이 빽빽하게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방 안의 풍경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소름이 돋을 정도로 기괴한 정적만 흐릅니다. 단 한 사람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초점을 완전히 잃은 눈으로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누군가는 벽에 기대어 미라처럼 가만히 눈을 감고 있으며 옆에 앉은 청년은 바닥을 보며 거친 숨만 몰아쉽니다. 콧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지독한 열기 속에서 이들은 오직 자신의 땀방울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만 응시하며 10분이 넘도록 버팁니다. 밖에서는 1분조차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다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던 젊은이들이 이 좁고 답답한 방 안에서는 왜 시계 바늘만 보며 고문 같은 환경을 스스로 견뎌내고 있는 걸까요? 이들이 이 탕 속에서 진짜 얻으려고 하는 정체는 무엇일까요? 미스터리는 사우나 문을 열고 나온 직후에 한층 더 깊어집니다. 온몸이 시뻘겋게 익은 이준혁 씨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향하는 곳은 바로 옆 얼음물 냉탕입니다. 보기만 해도 온몸이 얼어붙을 것 같은 차가운 물 속에 이들은 주저없이 몸을 던집니다. 90도의 초고온에서 갑자기 15도의 극저온으로 신체가 강제 이동하는 순간 목욕탕 안 여기저기서 억눌린 비명과 신음이 터져 나옵니다. 뼈가 시릴 정도의 추위 속에서 이들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다시 수분을 버텨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냉탕에서 빠져나와 목욕탕 한 구석에 놓인 플라스틱 의자에 가만히 앉습니다. 수건으로 온몸의 물기를 닦아내고 등바디에 몸을 기대는 그 순간 이준혁 씨의 표정이 묘하게 바뀝니다. 순간적으로 귀가 먹먹해지면서 머릿속이 얼음물을 끼얹은 것처럼 투명해지고 온몸이 허공에 둥둥 뜨는 듯한 극도의 개운함이 얼굴에 가득 차오릅니다. 그 표정은 마치 깊은 환각 상태에 빠진 사람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습니다. 이준혁 씨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10분을 앉아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무언가가 한순간에 전부 씻겨 내려간 느낌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돈을 내고 몸을 학대하며 쫓아다니는 이 기묘한 감각의 실체를 추적하기 위해 단서의 흔적을 따라 바다를 건너가 보았습니다. 현재 일본 도쿄 중심계는 평범한 직장인들이 퇴근길에 들르는 1인용 고급 사우나가 매달 새로 문을 열고 있습니다. 대형 서점에 가장 잘 보이는 베스트셀러 매대에는 사우나, 루틴으로 업무 능력을 극대화하는 법이라는 책이 깔려 있습니다. 일본 젊은 층 사이에서는 사우나를 하고 냉탕에 들어갔을 때 찾아오는 바로 그 황황한 각성 상태를 뜻하는 토토노우라는 신조어가 이미 하나의 거대한 트렌드 산업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2030 세대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도쿄의 자극적인 루틴을 수입했고 강남의 오래된 목욕탕에 이 감각 중독 루틴을 그대로 대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의 몸은 이 지독하고 극단적인 고온과 저온의 환경 속에서만 비로소 머리가 꺼지고 해방감을 느끼는 걸까요? 여기를 파헤쳐보니 뇌 과학자들이 말하는 진짜 몸의 내막이 드러납니다. 섭씨 90도가 넘어가는 사우나에 들어가는 순간 인간의 뇌는 이 환경을 즉각적인 생존 비상사태로 인식합니다. 당장 숨을 쉬고 살아남아야 하는 위기 상황이 닥치자 대뇌는 평소에 하던 인간관계에 대한 걱정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 업무 스트레스 같은 온갖 잡생각을 물리적으로 강제 셧다운 시켜버립니다.
내가 감당할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을 멈춘 게 아니라 압도적인 외부 환경이 내 뇌를 사정없이 두들겨 패서 강제로 생각을 꺼버린 원리입니다. 그리고 냉탕에서 나오는 순간 자율신경계가 교차하며 뇌는 비로소 살아남았다고 판단합니다. 안전이 확보되었다는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신체는 생존 본능에 반응해 베타 엔도르핀과 세로토닌을 혈액 속으로 한꺼번에 쏟아냅니다. 이것이 바로 이준혁 씨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경험했던 그 황홀한 감각의 정체입니다. 인공적인 자극이 아니라 생존 본능이 만들어낸 강력한 천연 호르몬의 폭발. 이 강력한 생체 리셋 버튼을 한번 경험한 뇌는 주말마다 이 쾌감을 잊지 못하고 강남의 목욕탕으로 몸을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 생체 각성 상태를 원하는 것이라면 세련된 고급 스파나 화려한 호텔 사우나 혹은 시설 좋은 최신식 찜질방을 가면 더 편하지 않을까요? 왜 2003명 젊은이들이 몰리는 곳은 하나같이 간판 불이 깜빡이고 타일이 깨진 40년 된 지하 골목 목욕탕일까요? 준혁 씨가 일하는 IT 스타트업 사무실로 가보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9시 출근하자마자 모니터 3개가 동시에 켜집니다. 사방에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터져 나오고 메신저에는 주말 동안 쌓인 업무 요청이 가득합니다. 준혁 씨는 하루 평균 200개가 넘는 업무 메시지를 처리합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도 노트북을 열고 침대에 누워서도 새벽 2시까지 무언가를 끊임없이 봅니다. 겉으로는 침대에 누워 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준혁 씨의 뇌는 쏟아지는 시각 정보와 텍스트를 처리하느라 단 1초도 쉬지 못하고 만성 피로와 번아웃에 절여져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준혁 씨가 낡은 대중목욕탕 계단을 내려갔을 때 마주한 풍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신호가 잡히지 않는 지하 깊숙한 공간입니다. 벽면을 채운 화려한 스크린도 없고 끊임없이 소비를 유도하는 광고 영상도 없습니다. 오직 녹슨 수도꼭지와 손때 묻은 나무 의자, 그리고 정막만 흐를 뿐입니다. 현대인의 눈과 귀를 자극하고 머릿속을 과열시키던 모든 정보가 이 낡은 공간에는 완벽하게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 비어있음과 결핍이 핵심이었습니다. 처리할 정보가 완벽하게 차단되자 뇌과학계에서 주목하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즉 아무런 집중도 하지 않고 멍하게 있을 때만 활성화되는 뇌의 쓰레기, 청소 영역이 비로소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이 완벽한 정보의 공백을 찾아 일부러 허름한 지하 목욕탕을 찾아 헤맸던 셈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낡은 목욕탕의 문을 닫고 들어온 젊은이들 사이에 완전히 예상 밖의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취재 도중 준혁 씨가 속해 있다는 사우나 소모임의 온라인 단톡방 내부 대화 내용을 어렵게 입수했습니다. 그 안의 풍경은 기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오늘 자신이 몇 도의 불안증막에서 몇 분을 버텨냈는지 스톱워치 화면을 찍어 인증 샷을 올립니다. 얼음물 냉탕을 몇 번이나 쉬지 않고 왕복했는지 기록을 배틀하듯 공유합니다. 더 극단적인 온도, 더 차가운 물, 더 오랜 시간. 휴식을 하러 간 공간에서조차 타인을 이기기 위한 또 다른 형태의 지독한 서바이벌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지지 않으려고 사우나 안에서 시뻘개진 몸으로 오기를 부리며 버티다가 토크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쓰러지는 사고가 현장에서 속출하는 내막입니다. 부작용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목욕탕 내부는 타인의 알몸이 노출될 위험이 있어 법적으로 카메라 촬영이 엄격하게 금지된 공간입니다. 하지만 이 기괴한 유행에 중독된 이들은 어떻게든 자신의 사우나 라이프를 소셜미디어에 증명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옷을 갈아입는 탈의실, 거울을 통해 사우나 가운을 입은 셀카를 몰래 찍어 올립니다. 사우나가 끝난 뒤 마시는 바나나 우유 사진을 특정 구도로 촬영해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합니다. 내가 얼마나 트렌디하고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고 있는지 타인에게 과시하려는 행태입니다. 여기서 아주 거대하고 기괴한 모순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디지털 세상을 탈출하고 뇌를 쉬게 하겠다고 스마트폰을 사물함 깊숙이 가두어 놓았으면서 정작 머릿속으로는 여전히 내 피드에 좋아요, 숫자를 걱정하며 인증샷 찍을 타이밍만 노리는 풍경. 손에서 스마트폰만 잠시 떨어뜨려 놓았을 뿐 머릿속은 여전히 타인의 평가라는 거대한 디지털 감옥에 갇혀 또 다른 피로를 생산하고 있는 모순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내 휴식을 소셜미디어에 증명하려는 순간 우리 몸은 다시 긴장 상태로 돌입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뿜어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들은 사우나를 하면서도 진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늪에 빠진 셈입니다. 이준혁 씨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그런 기록 경쟁이나 인증샷 배틀을 해본 적이 있냐고 말입니다. 준혁 씨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해봤다는 겁니다. 남들에게 지지 않으려고 불안증막에서 버티고 냉탕을 왕복했더니 목욕탕을 나와도 몸이 하나도 풀리지 않고 오히려 머리가 깨질 것처럼 더 피곤했다고 털어놓습니다. 남을 이기려고 버티는 순간 그곳은 휴식처가 아니라 또 다른 스트레스를 생산하는 일터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혁 씨는 지금은 목욕탕에 들어가면 아무런 기록도 재지 않고 남들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은 채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습니다. 그 고립이 정답이었다고 준혁 씨는 말합니다. 사우나의 본고장 핀란드에서는 의사들이 극심한 번아웃 환자에게 약 대신 실제 사우나 처방전을 발행해줍니다. 일주일에 몇 번, 몇 분 동안 어떤 방식으로 사우나를 하라는 구체적인 의료 지침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방식은 지금 한국의 2003국 세대가 단톡방에서 벌이는 광기 어린 경쟁과는 본질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핀란드의 올바른 사우나법은 딱 하나입니다. 경쟁하지 마십시오. 기록을 세우지 마십시오. 내가 쉬고 있다는 사실을 타인에게 인증하지 마십시오. 사우나방에 머무는 시간은 철저히 10분 내외로 제한하고 냉탕은 발끝부터 천천히 몸을 적응시키며 심장이 대비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우나방의 온도나 냉탕의 차가움이 아니라 모든 과정이 끝나고 탕 밖으로 나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막의 시간에 있습니다. 수건을 머리에 얹고 가만히 눈을 감은 채 내 피부를 스치는 서늘한 바람을 느끼고 요동치던 심장, 박동이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온전히 내 몸의 감각으로 느끼는 시간입니다. 그 어떤 시각적 자극도 없고 정보의 유입도 없는 지루한 텅 빈 시간 속에서만 과열된 머릿속은 비로소 작동을 완전히 멈추고 내부의 쓰레기를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만성 피로가 걷히고 온전한 집중력이 돌아오는 순간은 바로 그 고요함 속에서만 찾아옵니다. 기록을 세우는 사우나가 아닙니다. 타인에게 보여주는 사우나가 아닙니다. 아무도 없는 것처럼 철저히 혼자 있는 사우나입니다. 이준혁 씨는 오늘도 냉탕에서 나와 목욕탕 구석의 플라스틱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회사 슬랙 메시지도 인스타그램 피드도 좋아요 숫자에 대한 불안도 이 공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딱 10분 동안 이어지는 고요한 정적. 이 짧은 10분의 공백이 이준혁 씨의 망가진 한 주를 다시 버티게 만드는 진짜 힘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의 뇌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화면을 응시하며 끊임없이 정보를 처리하느라 단 1초도 쉬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밤 침대에 누우면 당신의 손은 다시 의지와 상관없이 스마트폰을 잡을 것이고 새벽 2시가 넘어 눈이 충혈될 때까지 화면을 넘길 것입니다. 그건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스마트폰이 눈앞에 존재하는 한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절대 그 자극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에는 당신의 손에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집 근처에 가장 오래되고 허름한 목욕탕 문을 열어보십시오. 기록을 세우러 가지 마십시오. 내가 트렌디한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인증샷을 찍으러 가지도 마십시오. 그저 사물함 깊숙한 곳에 스마트폰을 가두어 두고 뜨거운 물 앞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차에 당신 몸의 호흡에만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의 뇌가 스스로 작동을 멈추고 진짜 숨을 쉬는 경이로운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화면이 꺼진 바로 그 순간부터 당신이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진짜 뇌의 휴식이 비로소 시작될 것입니다.